엄마 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한국 남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 한국 같은 깡시골에 심지어 반찬가게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너를 이렇게 공들여 키운 줄 알아. 여기 미국 엄마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화를 내며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딸 역시 엄마의 호통에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대들며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모녀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 모녀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오피리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현재는 전남 여수에서 살고 있는 오피리아라고 합니다. 여수에 와서 산 지는 얼마 안 됐네요.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셨고 제가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엄마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사실 결혼 당시 남편도 그렇지만 저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국제 결혼에 부자도 아닌 한국 남자에게 시집 가겠다고 하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사실 엄마가 그럴 만도 한 이유가 있긴 해요. 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원래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꽤 괜찮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한부모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엄마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달 동안 망연자실하셨죠.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고 가정 형편은 예전만큼 좋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럼에도 제가 미국의 중산층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져야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가 부자 남편을 만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라셨어요. 엄마는 제가 항상 부족하게 자라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혼해서라도 부유한 삶을 살길 바랬거든요. 엄마는 미국 댈러스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힘들게 돈을 버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내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엄마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그래도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 애쓰셨죠. 엄마의 그런 바람과 노력이 있었기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자친구 이름은 성민이었고 남자친구와 종종 엄마 식당에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성민이는 식당이 바쁠 때면 엄마의 일손을 돕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런 한국인 남자친구 인상이 선해 보인다며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그래서 저는 성민이와 결혼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한국 어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민이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엄마는 며칠을 알아누우셨어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인 저를 형편이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속물 같다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제가 반찬 가게에서 고생하며 사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엄마 눈에는 제가 엄마처럼 힘들게 살 것이 불보듯 뻔해 보였나 봐요. 어쨌든 결혼은 현실이고 엄마는 아빠 없이 혼자 힘들게 저를 키우셨기에 가난이 되물림 되는 것도 싫고 그럴 바에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대학까지 실컷 보내놨더니 제가 남자친구 따라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성민이가 싹싹하고 성실한 청년인 건 엄마도 알지만 사실 엄마는 저를 주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죠. 게다가 엄마는 코리아타운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많이 봐 오셨거든요. 엄마 눈에는
제가 아직 현실의 벽에 부딪혀보지 않았고 고생이란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저러는 게 뻔해 보였던 거예요. 엄마 속이 문드러지는데도 저는 남자친구의 자랑만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철딱선이 없기는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승낙도 받지 않았는데 결혼식이니 뭐니 들떠 있었을 때 엄마는 그런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결혼 계획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추며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내가 그곳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면 끔찍해. 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또 여기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다 봤잖니. 내가 그런 고생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쌓고 차라리 공부를 더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현실적인 조언이 오히려 저에게는 속물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엄마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어디를 가도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굽히기 싫어서 과장하는 말이라고 무시해버리셨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모녀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저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와버린 거죠. 제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그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불효녀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 제가 엄마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아서 엄마는 더 속상해하셨죠. 어쨌든 저는 그날로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갔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절대 엄마에게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엄마였어요. 엄마는 미쳤냐고 당장 들어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집에 들어갔다간 영영 남자친구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지금 공항이고 한국으로 간다고 말해버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남자친구도 저를 말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고 축복받으며 시작하자고 저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알잖아요. 엄마는 절대 져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는 비행기표를 직접 구해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출국 준비를 다 하고 공항까지 온 저를 차마 막을 수 없어서 일단 같이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우리 엄마에게 몰래 연락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내심 남자친구가 고마우면서도 괘씸하기 짝이 없는 저를 보자니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연락해줘서 고맙지만 이제 저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겠으니 잘 살라고 하며 전화를 끊으셨대요. 제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한 무모한 행동에 엄마는 더 화가 나셨는데 엄마는 저 없는 셈치고 살자고 마음먹었답니다. 종종 제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성민이의 인품을 생각하면 그리 걱정되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다만 비가 많이 와서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는 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밥 먹던 생각이 났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냐고요?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도 제가 덩그러니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꽤 놀라셨어요. 부모님 걱정하시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냐면서 저를 혼내시기도 했지만 얼마나 성민이를 잃고 싶지 않았으면 머나먼 한국을 왔겠냐며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다시 가서 엄마와 화해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반찬 가게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사실 반찬 가게라고 하기엔 여수에서 꽤 규모가 큰 식품 사업을 하신다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여수가 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처음에 시부모님도 작은 식당에서 간장게장 정식을 팔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유난히 좋으셨고
게장뿐만 아니라 밑반찬들도 맛이 좋고 푸짐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웨이팅 없이는 맛볼 수 없는 여수 게장 맛집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의 게장을 맛본 손님들은 게장이 너무 맛있어서 따로 포장해 가고 싶다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두 명씩 포장해 주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택배 주문이 들어오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식당과 간장게장을 만드는 공장 운영까지 하시게 된 거죠. 저는 그곳에서 일을 도우면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점점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 생활은 낯설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신 거죠. 저와 남편이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가전제품들도 다 사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부모님께 딸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는 살가운 편이었는데 부모님께는 유독 무뚝뚝하더라고요. 좀 고치라고 하는데도 쑥스러워서 그게 잘 안 된대요. 그 행복도 잠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너무 안 되고 게장 냄새가 너무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간장게장을 정말 좋아해서 게장 하나만 있어도 밥 두 그릇은 그냥 뚝딱 먹었거든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게장 냄새 맡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선명한 두 줄이 나왔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미친 듯한 입덧이 시작되었어요. 물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왔고 아예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났죠. 우리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을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도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되는 마음이 뒤늦게 몰려왔는데 다행히 엄마는 전화를 받으셨지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전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듯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도 알게 된 엄마는 당장 한국으로 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반신반의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가난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오겠다고 하셨지만 정확한 날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있는 주소만 알려달라고 하셨고 저도 엄마의 고집을 알기에 주소만 알려드렸어요. 저도 내심 엄마가 언제 오시든지 간에 제가 살고 있는 진짜 모습을 보신다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엄마도 깨달으실 것 같아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매우 잘 발달해 있고 영어 안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서 엄마는 제가 사는 곳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오시고도 남으실 분이거든요. 물론 엄마가 한국에 오는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공항에 마중 나갔을 텐데. 엄마도 참 유난이세요. 그래도 엄마는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친절해서 엄마가 길을 찾기 힘들어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고속버스를 타고 결국 제가 사는 여수에 도착하셨고 엄마는 택시를 타면서 제가 준 주소를 택시기사님께 드렸더니 택시기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엄마께 여수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집을 가시는 거냐고 물으셨대요. 외국인들은 간장게장 잘 못 먹는다는데 잘 드시냐는 택시기사님의 말에 엄마는 두 번 놀라셨는데 첫째는 택시기사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놀랐고 둘째는 저희 시부모님이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택시기사님은
엄마께 지금 가려고 하시는 곳이 여수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라서 여수 사람들은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장님 내외가 어찌나 정이 많고 인품이 좋으신지 매년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대요. 놀란 엄마는 우리 딸이 이 집 아들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니 택시기사님도 깜짝 놀라면서 딸 시집 잘 갔다면서 무한 칭찬을 하더랍니다.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했어요. 적어도 제가 시부모님께 미움은 받지 않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내 택시에서 내린 엄마는 세 번째 깜짝 놀라셨어요. 가게 주변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바로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간장게장 집 줄이었거든요.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가게 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이 집의 간장게장 맛 때문에 멀리서 차를 몰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문 밖에 서성이는 나이 지긋한 외국인 여성을 보고 저희 엄마라는 것을 바로 직감을 하셨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저희 엄마에게 제 이름을 이야기하며 당신들이 바로 성민이의 부모이고 사돈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답니다. 엄마는 이렇게 바쁠 줄 알았다면 미리 연락하고 찾아뵐 것을 너무 성급했다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시부모님은 이제라도 사돈 어른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얼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시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할 뿐이었죠. 엄마와 저는 지난 1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어요.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엄마는 제 입덧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서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니 어찌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그렇게 심했던 입덧도 잘 안 했어요. 엄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정말 좋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에 넓고 깔끔한 거실,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갖춰진 주방, 아기용품들로 가득한 방까지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엄마의 눈이 점점 더 커지셨어요. 특히 인터폰 하나로 경비실에 연락할 수 있다는 점과 놀이터나 아파트 주변에 CCTV가 많고 그것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무척이나 신기해 하셨답니다.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 아파트는 처음 보신 거죠. 게다가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아늑한 인테리어를 보며 집에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들 수 있냐며 우리 집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보실 때면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을 했다며 농담까지 던지셨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도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와 함께 산책 겸 밥을 먹고 나갔어요. 그때 남편은 신이 나서 엄마께 아파트 단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이 아파트는 제가 봐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공원과 넓은 주차장이 있었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있거든요. 게다가 거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멀리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남편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보여드릴 때마다 엄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스갯소리로 너 이렇게 살려고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거냐며 틈틈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내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여수까지 오는 길에 느낀 점이 아마도 우리 딸이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단 예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 성격상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예상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공항의 시설이 최첨단이어서 너무 놀라웠고 안내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공항이 이 정도면 한국이 엄마가 생각한 만큼 깡시골은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공항에서 여수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길에서 조금만 머뭇거리면 먼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웃으며 묻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딸이 참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막상 한국에 와보니 한국 사람들의 정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생기가 가득한 것 같다며 꽤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께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하지 못한 속사정을 다 털어놨고 엄마와 저는 서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엄마와 함께 여수 곳곳을 다니며 한국의 명소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여수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한국 분들은 여수 케이블카 많이 타보셨나요? 저희 엄마는 케이블카를 처음 타보시는 거여서 무척이나 긴장을 하셨어요. 바다 밑으로 떨어지면 어쩌냐며 제 팔을 꼭 붙들고 계셨답니다. 엄마께 여수 밤바다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케이블카 타는 곳 근처 카페에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와 저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시며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는 미국에서 살면서 자리를 비울 때 소지품을 두고 가면 소매치기범들이 금방 훔쳐가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물건을 챙겨 다니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런 엄마를 보고 저는 한국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서 물건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고 설명했지만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엄마에게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 물건을 테이블에 두고 카페에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하기도 한다며 그냥 몸만 다녀와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비싼 물건을 그냥 놔두면 훔쳐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의아해하셨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때 카페에 어느 커플이 들어오자 저는 황급히 저 커플을 보라며 엄마께 가리켰어요. 그 커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카페에 들어오자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주문을 하러 가셨어요. 카페에서 주문하려는 줄이 좀 길어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 커플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테이블 위에 가방을 손대지 않는 광경을 보고선 엄마는 그제서야 제 말을 믿으셨고 너무나 놀랍다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엄마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서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은 무덤덤한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엄마는 좀 놀라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엄마와 카페에서 소소한 대화를 즐기다가 어느새 어둑해졌길래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엄마는 처음엔 케이블카를 타고 정말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여수 밤바다에 펼쳐진 아름다운 야경을 보시고선 감탄사를 연발하셨답니다. 한국의 밤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대요. 게다가 저는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노래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행복해하셨어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다며 딸 덕분에 당신이 호강하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맘껏 보냈어요. 이제 곧 아빠가 될 남편은 요즘 많이 바빠요. 시부모님께서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니 공장 운영을 맡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엄마는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가난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좋은 집과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시부모님까지 만난 것 같다면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엄마께 잠깐의 불효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행복하니 저 한국 남자에게 시집 잘 간 거 맞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께서 미국 엄마의 바람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것 같네요. 한국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